칠판에서 복습 좀 해보자. 직선 구성요소 누구누구? 점이랑 그 다음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 요거 두 개 알고 있으면 끝 이런 상황이었지. 그 다음 원 들어오는 순간 구성요소 누구누구? 중심이랑 그 반지름 요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항상 했었고, 원의 방정식의 기본 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이런 꼴이었죠. 그리고 너를 평행이동 시키니까 x-a제곱 더하기 y-b제곱 그게 r제곱이야 이렇게 써지는 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계속 바꾸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 딱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어려웠던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 원이 있다면 반지름이 딱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한 직선이 더 가까울 수도 같을 수도 멀 수도 있어. 요거 세 개 하는 거였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막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난다. 마지막에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까지 배웠었고, 접선의 방정식 들어올 때 니네 지금 상태가 초토화가 됐었거든. 아직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접방까지 딱 대충 배우고 끝났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누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다? 두 번째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정확히 얘네 두 개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공식 알고 있으면 방정식 만들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몇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던 개념 20번 요거 있죠. 요 친구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 그래서 요것도 방법이 뭐 1, 2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처음 추천은 누구였어요? 1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식을 써놓고 뭐 정리를 좀 하자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이 뭔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거든.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가잖아. 원방도 원방이고 직선도 직선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원의 누구야? 접선의 방정식이지. 접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그러면 이 접방은 결국에 직방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너를 찾기 위해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해라는 건 당연한 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 했던 방법 자체는 누굴 통해서? 점을 통해서 시작한 거였으면 이번에 얘는 기울기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표현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막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너 세팅이 이거야. 머릿속이 접방을 알아 몰라? 몰라. 접방을 몰라. 그러니까 뭐 하자? 세팅을 하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접방을 세팅하자 1번 설정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 상황 같은 걸 읽어보시면 어떠냐면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 기울기 중에 점 0,6은 이미 확정이었고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모르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하자? 모르니까 y는 기울기 m x-0 더하기 6으로 설정하자 일단 이 생각을 했던 거였어. 오케이? 그럼 너라는 접방이 생겨났죠.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그럼 이 선과 원은 서로 접해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이전 시간에 우리 뭘 배웠어요? 야, 원이 있는 상태에서 직선이 쭉 가서 접했다면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행동이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랑 거리 d가 같을 거야 라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그럼 반지름은요 지금 저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반지름 너는 루트 6이야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럼 거리 d를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하면 접방 세웠잖아. 그치? 그 다음 저기 원의 중심 0,0인 거 알죠? 걔네들 갖고 거리를 표현하자 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리 d는 0,0과 여기 있는 직방 mx-y 플러스 6은 0이란 요 친구들로 표현하자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요걸 계산하시면 부모가 루트 너네 제곱하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오케이? 0, 0 집어넣으면 싹 들어가고 절대값이어서 6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쓰면 얘 정리하면 m 구할까 못 구할까? 당연히 구하겠죠. 그래서 m을 구해버리고 뭐가 되겠다? 정리해서 답을 찾겠다 이 정도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니네가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설명했는데 쌤 지금 쌤이 말씀하신 논리 흐름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푸세요. 오케이? 쌤 근데 저는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풀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식이 비교적 편한데 뭐가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얘는 문제 푸는 방식을 완벽히 외워놓고 있는 게 차라리 좋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처럼 풀면 어느 정도 결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는 그 식으로 계산이 끝나버리다 보니까 얘는 좀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조금 편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다만 뭐 계산이 좀 들어가니까 둘 중에 본인이 편한 스타일 찾아놓긴 해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뭐 했었니? 11번 문제 다 풀고 끝냈었죠. 그래서 11번 문제 내가 굳이 빨간색으로 5개 정도 쭉 썼네요. 접점 쓰고 접방 설정 이렇게 들어갔지.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방식으로 풀겠다라고 쓸 거고 두 번째 방식 이 점을 지나간다며.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접선을 설정하자 이렇게 됐죠. 그럼 접선 모르니까 y는 mx 그 다음 여기 몇 컴마 몇 지나가니? 2,0 지나가죠. 그러니까 괄호 열고 써야겠네.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겠죠. 오케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해놓을게. 정리를 하면 mx-y-2m 그 친구가 0입니다. 이렇게 접선을 설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반지름과 d가 뭐하다? 같다라고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일부러 들어갔더니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인 게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야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얘 중심도 0,0이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직선과 0,0의 거리로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지름은 거리 얼마야? m제곱 플러스 4 1이네 1 그렇지?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요렇게 들어와지겠죠? 넘길 거 넘기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란 친구는 절대값 마이너스 2m 이렇게 들어오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 거냐? 루트 들어있죠? 싫어. 절대값 들어있죠? 아우 싫어. 그래서 양변을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이 생각을 할게. 양변을 제곱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m제곱 플러스 1이란 친구는 저거 제곱해서 4m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가져다가 정리를 좀 하시면 m제곱이라는 건 얼마가 나오고 풀마 m제곱은 3분의 1이 나올 거고 결국에 가능한 m은 풀마 3분의 1 전체 루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을 구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m을 집어넣을 수 있다 될 거고 집어넣고 나면 정리가 되고 계산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끝! 이 정도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 밖에 있는 첩선 긋는 거 연습을 좀 했었고요. 다른 거 상관없으니까 우리 15번까지는 본인들이 좀 한번 풀어는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서 56페이지부터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원 하나 있고 직선이 있고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자, 너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를 찾아올 수 있겠죠. 기울기 알려주는 얘기일 거 아니야. 수직한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 했었지? 수직한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바꾸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원방이 나와 있죠. 원방 나와 있고 기울기 나오면 20 기억해달라 했었지? 맞아요? 그대로 한번 연습 좀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y는 기울기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로 했다. 그리고 r 붙이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서 r은 루트 5고요. 맞죠?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너네들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풀마 루트 한 번에 쓰고 4분의 2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1x 풀마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쓰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시면 1번 내용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거 풀 때 어떠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닥 없어요. 우리 저 식을 일단 알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도요, 원방이 하나 있고, 이번에 누굴 줬다? 점을 줬다. 접선에 점을 줬다. 그리고 접선의 절편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접선을 구해야 되죠. 그럼 얘가 더 쉽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친구를 결국에 x 더하기 y 그게 8 이렇게 두는 그런 꼴인 거잖아. 맞아? 이 상태에서 너에게 누구 2, 너에게 누구 마 2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2x-2y 그게 8이야 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2로 나누고 나면 x-y가 8이다 보니 뭔 소리야? 4이다 보니 우리 여기 무슨 절편? x절편 찾아라. 다른 말로 y에 누구 넣어주세요? 0 집어넣어주세요. 답은 얼마? 4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어렵나?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똑같이 넘어가서 7번 한번 볼게요. 원 0,4에서 저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 넣어야 이랬지. 자, 다시 얘기하지만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거야 아니야? 원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원 밖에서 선을 그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내가 오늘 두 번째 방법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잖아. 저는 대부분 두 번째 방법 위주로 이제 풀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지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두면 돼요? 접방을 내가 모르니까 y는 mx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4 여기까지 쓰실 수 있겠죠. 접선은 기울기 몰라, 점은 너야 이렇게 둔 상태지. 너라는 접방 정리 한 번만 하자. 정리하면 mx-y 더하기 4가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둘 수 있죠. 너랑 여기 있는 요 친구 0,0짜리고 반지름 r이죠. r이 얼마야? 2죠. 오케이?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d가 되고 싶은데 e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되니? d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 00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결국엔 4가 될 거거든요. 계산은 제가 좀 했어요. 따라서 m이라는 친구는 풀마 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이 상태에서 딱 집어넣고 보면 풀마 루트 3이 들어갔어. 문제는 4만 냅두고 넘기는 거였잖아. 그럼 얘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마풀로 변했겠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K는 풀마 루트 3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Y는 이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mx 더하기 y가 4예요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m 자체가 풀마고 저기 있는 건 마이너스가 마풀 이렇게 될 건데 그 마풀 자리를 갖고 k라고 했으니까 k는 풀마예요. 그냥 써도 되겠죠? 그래서 k는 풀마 루트 3입니다.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7번 문제를 보시면 괜찮다, 나름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고요. 반드시 숙제를 주는 문제들 있잖아. 근데 혹시 주인의 은채 아까 풀다가 그거 좀 너무 똑같아서 지겨웠니?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이 느낌이 있으면 제껴도 되거든.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말씀을 좀 해줄게. 니네가 지금 연산 문제를 풀잖아. 근데 이제 물론 계산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면 안 돼. 빨리빨리 하긴 해야 돼. 근데 또 그렇게까지 느리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내가 너네 둘을 봤을 때는 지금. 아니야? 어쨌든 지금 그래서 약간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나는 학생 때 문제가 너무 똑같아서 나는 얘가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맞출 자신이 있으면 다 제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혹시 너네가 딱 풀어봤더니 너무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한 2개 풀고 나머지 안 풀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그 권한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공부하기 싫어서 넘기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유형들도 오늘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준 프린트에 들어가 있다 그게. 자, 유형 39번 봅시다. 자, 이 점에서 너에게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기 있는 0,0도 얘 위에 있는 거야 아니야?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밖에서 긋는 거 맞죠? 밖에서 선을 그어서 나오는 그 기울기 찾아와 이랬잖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접선 설정하고 싶지. y는 이렇게 두고 0,0 지나니까 그냥 mx라고 두자. 너가 누구야? 너가 접방이야. 그렇지? 이런 접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 중심이 마일, 2 반지름은 2 이거죠. 마일, 2 반지름은 2 상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r이라는 건 2고요. d를 만들려면 요 식을 정리해서 mx-y가 0이라는 이 식과 그 다음에 저기의 중심인 마일, 2 너네 둘을 갖고 만드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d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마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m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거기에 절대값 이렇게 붙이는 거 맞지 않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너랑 같아 라고 두게 될 거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의 2배 씌운 게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양변을 뭐 해서 이 행동을 탈출할 거야? 제곱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4라고 쓰시고 m제곱 플러스 1 쓰시고 제곱을 하고 나면 여기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4m제곱 더하기 m4라는 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일 거고 정리 최종 하시면 3m 제곱에 마이너스 4m 그게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m이라는 친구는 m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야. 맞아? m은 얼마 아니면 얼마다? 0 아니면 3분의 4다.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친구가 0일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누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3분의 4가 되겠다. 끝! 요 정도가 될 거거든요. 지금 문제 푸는 속도, 내가 푸는 속도 어땠어? 혹시 눈으로 따라올 때 이해는 잘 됐나요? 그렇지, 지금 너 괜찮아? 괜찮아? 오늘따라 좀 뭔가 차분하신 것 같아, 느낌 더. 좀 피곤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오늘 되게 뭔가 좀 차분하네? 요거 쭉 흘러가는 거 이해하는 거 괜찮았어? 아니 너무 어렵니 혹시? 내 상태를 모르겠네? 투명해 아주 안 보여. 이게 이해가 된 건지 아니면 좀 못 알아듣겠다 하고 좀 포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추천하는 속도는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사실. 요 정도 되셔야 되고 나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떠듬떠듬 하시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나머지는 쭉 그냥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렇게 좀 하자. 60페이지까지. 야, 근데 숙제 너무 많니 혹시? 60페이지까지는 숙제야. 알았지? 월요일에 오면 뭐뭐 확인한다? 60페이지까지 한 거랑 지금까지 나눠주는 연산 프린트 2개 드리죠. 참고하시고 우리 전평행 빨리 전평행 다 알아. 우리 이거 다 배웠어. 오늘 할 건 문제풀이밖에 없어. 까먹었을까봐 어디다가 칠판에다가 다시 얘기 좀 할 거야. 자, 평행 들어갑니다. 평행 들어갔어. 그러면 평행하는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였지. 평행 대상은 첫 번째로 누구? 첫 번째로 점을 평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고 지금 옛날에 시작할 때 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구 평행? 도형을 평행할 때 방법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짓을 하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렇게 부를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렇게 할 거였지? 그럼 점평행은 무슨 짓을 하면 된다? A 요 행동 두 개를 다 받았다 치면 A, B였던 좌표가 누구로 변한다? A 플러스 P
b 플러스 q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도형평행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도형평행은 똑같은 평행을 하더라도 좀 더 늦게 시작된 걸로 보기로 했잖아. 맞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x 있던 자리에 정확히 x 빼기 p 이거 맞죠? y 있던 자리에 정확히 y 빼기 q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았죠? 그래서 너가 함수로 쓸 거면 어떻게? y는 fx였던 이런 꼴을 가지고 평행을 시켜서 y-q f x-p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었잖아. 맞아요? 요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드릴 말은 없고요. 그 말을 써놨다 정도로만 볼게요. 정말 할 수 있는 다른 얘기가 빨리 볼까? 1,3을 5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주희야, 몇 컴마 몇일까? 6, 6,5 이렇게 되고 끝난단 말이야.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됐지?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쓱 넘기셔서 도형평행으로 좀 볼게요. 도형평행 방금 다 얘기했어요. 도형평행 방금 다 얘기했어. 자, 11번 딱 한번 봐볼게. 저런 직선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2만큼 1만큼 평행했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x 대신에 얼마? x-2 그치? y 대신에 y-1로 쓸 거고 x는 혼자 있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뒤에 y는 2가 원래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기 있었던 식을 정확히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난 거 맞지? 그 다음에 있는 거 뭐 하자? 전개하자. 전개 좀 할게요. x-2 더하기 2y-2 더하기 1 0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그게 0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 쓰시면 도형평행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려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14번이요. 내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써볼래? 14번? 전개 안 해도 돼. 식 바꿔서 써놓는 것만 해봐. x축 방향으로 3 이거 줄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근데요. 월요일날 이내로 발송한다 그러면 화요일날 넘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수요일 넘을 수도 있는데. 자, 식을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개는 안 한 상태였다 치면 저는 여기까지 볼게요. 저기 있던 2차식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정확히 3을 뺀 친구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3을 뺀 친구로 바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y 플러스 5라고 바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딱 쓰고 나면 우리가 원하고 있던 2차식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얘기는 좀 드릴게요. 평행했어. 그냥 여기서 멈춰. 문제에서 원하면 전개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세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해놓으면 끝 되겠다. 나쁘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쭉 봐갖고 우리 요런 말은 좀 알아들었긴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릴게요. 자, 나중에 문제 풀면 이런 게 좀 있을 거야. 너라는 점을 너처럼 바꿨다 이랬지. 그러면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1만큼 평행.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마사만큼 평행.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만큼 마사만큼 평행했구나. x축 1, y축 마사 이렇게 평행을 한 걸 확인을 했어요. 누구로? 점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 평행은 그걸 따라간다 쳤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x축 1을 따라가니까 2x 빼기 1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렇지? y축 평행을 따라가니까 y 더하기 4 이걸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끝난다 이런 거고요.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약간 뭐 이런 뉘앙스의 문제에서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어. 오케이? 띵 이렇게 있었어. 교점이 있었지. 근데 여기 세워져 있는 요 선 있죠. 얘만 평행을 해버렸어. 이만큼 평행을 해버렸어. 이만큼. 오케이? 그럼 얘의 x좌표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동했겠죠. 그럼 그거 평행한 만큼 누가 움직인 거야? 이 선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이 이동한 걸 보고 함수가 이만큼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때 있지. 그럴 때 저런 걸 많이 쓴다. 점 이동을 보고 함수 이동을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똑같이 요 표현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fx라고 안 쓰고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x, y 두 개를 같이 보인다는 건데 너를 저렇게 평행했대요. 자, 얘 누구야? 점이야? 도형이야? 얘? 도형 fx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형의 평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도형 평행 받았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맞겠죠? 도형 기준으로.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도형도 평행을 시켜줘 이런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y 빼기 5는 마이너스 x 빼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지겠구나 쓸 수 있을 거고 정리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 딱 두 문제 보고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쭉 할게요. 1번 보자. 점 A를 4만큼 마상만큼 평행을 했대. 저 점과 똑같대. 너 점 A 알아 몰라? 모르죠. 해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말하든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A를 모르니까 A, B라고 두고 평행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근데 나는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뭐 하는 게 편하냐면 그럼 이 점을 반대로 평행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원래 쟤를 4만큼 했던 거니까 얘를 마사만큼 평행하는 거지. 그럼 마사만큼 평행하면 얼마야? 마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아니 위에서 아래가 4니까 아래에서 위는 마사일 거고 마사 추가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자 y축 방향으로 마3이 반대로 가면 3이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3 더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체크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어렵지 않지? 오케이? 요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자, 이번에는 저기 주어진 직선을 가져다가 마일만큼 그 다음 3만큼 평행을 했을 때 너라고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있는 K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해볼게 그냥. 평행하라니까 x 더하기 1이라 쓰고 마이너스 4에다가 y 빼기 3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 빼기 2 그 친구가 0이야? 여기까지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평행을 썼으니까 너가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y 플러스 12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쓸 거고 x 마이너스 4y에 정리하면 얼마니?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죠. 결론 k는 얼마다? 11이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그래서 이거 원방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면 어때요? 너무 쉽고 막 짜증나지 쉬워서. 막 저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는 생각하니까 막 벌써 스트레스지.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8번. 자, 2차 함수 하나 있었는데 너를 1만큼 A만큼 평행을 하고 나면 너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형 평행을 기준으로 x 평행은 어떻게 가져간다? y는 fx 이런 상황에서 평행을 한 최종 결론은 y는 그대로 둘 거고 그 다음에 f 기준으로 x-a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숫자 b 이렇게 붙이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붙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얼마큼? 1만큼 평행을 했지. 그럼 x 뒤에 x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를 평행을 딱 하면 결국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원래 3이 있었는데 a만큼 평행했으니까 플러스 a를 써주시면 되죠 이제. 맞아요? 그럼 너라는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b의 뭐다?
b의 제곱에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b는 얼마여야 돼요? b는 2여야 될 거고 a란 친구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아요? 쟤네들 계산하면 결론은 마3 해서 정답 2번 하고 끝나겠네요. 혹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헷갈려요? 요 내용까지 인정? 아 요게 여기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 칠판에 볼게요. 원래 써져 있는 게 누구였어? y는 x-1의 제곱 더하기 3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x축 방향 평행을 하면 x 대신에 누굴 쓰면 되지? x 빼기 1로 바꿔주는 행동을 할 거잖아. y 대신에 누굴 바꿔주고 y 빼기 a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y 빼기 a로 바뀌고 여기도 x 빼기 1로 바뀌고 원래 뒤에 빼기 1의 제곱이었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를 정리하고 나면 x 계산하면 빼기 2의 제곱, 그치? 그 다음 원래 3이 있을 거고 너 넘어와서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요 친구가 그렇게 된 요 친구가 너랑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랑 일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b 값 계산하고 a 값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 헷갈린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라는 행동 천천히 쓰시면 못하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다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나도 계속 하잖아 이거를 점점 이걸 빨리빨리 쓰게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할 수 있는데 그럼 잠깐 스탑을 거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 여기까지 괜찮죠? 자 11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딱 요 정도 유형부터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방이 싫은 거야. 원방이 싫은 거야. 원방이 싫은데 거기 평행까지 시켜주니까 그닥 좋아할 리가 없다 정도인 거거든. 근데 일단 이렇게 좀 시작을 합시다. 처음 있는 너라는 도형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다며. 도형의 평행이야? 그럼 지금 x였던 친구가 x 플러스 2로 변했단 거지. 무슨 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을 했겠죠. 맞아요? y였던 친구를 뭘로 바꿨다? y 마이너스 4로 바꿨다? 그럼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을 또 했겠죠.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너라는 점을 어떻게 바꾸자? 평행이동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미 원방 빠르게 보는 거 연습을 좀 했었죠.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누구야? 중심 좌표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중심을 한번 찾아봅시다. 미안해 주희 한 번만 더 하자. 자 저거 중심 몇 콤마 몇이야? 가물가물해요? 원치야 이거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요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없어요. 뭘로만 하는데? 너네들의 절반의 보호받은 친구가 중심이었지. 맞아? 숙제 좀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2라는 중심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절반 보호받고 절반 보호받고 이 상태. 이런 상황에서 너라는 중심 좌표가 뭐 했다? 마이너스 2랑 4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결국에 중심 좌표가 뭘로 변해요? 마이너스 1, 2로 변해 있겠죠. 맞아요? 이걸 평행이동을 딱 시키고 나면 그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2가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친구를 딱 보고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너가 평행이동을 못하는 거야? 원해방정식을 못하는 거야? 원해방정식을 못하는 거거든. 이 이전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안 풀려요. 뭘 못하는 거라고? 원방 못하는 거야? 그럼 뭐 연습하면 돼? 원방 연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 자 이제 점의 대칭이동 들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대칭이동을 내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요렇게 좀 할게요. 내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해. 약간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있거든. 내가 내용을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물론 아무리 쉽게 해도 니네 좀 어렵다 생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이제 의지가 꺾인단 말이야. 요 얘기도 해줬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잠깐만.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게 하면 또 힘들어 할까봐
그렇다고 너무 쉽게 다 생략하고 가면 나중에 못 풀까봐 그거를 좀 걱정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 친구들도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 도형에 대한 얘기할 때 조금만 어렵게 한번 갔다 올게.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내가 설명을 아예 안 해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하려 했던 얘기 뭐였냐면 그거 있어. 니네 지금 고1이잖아. 지금 니네 위에 고2 있잖아. 맨날 뭐 점수에서 오는 행복감이 좀 있다 그랬지 니네가. 등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은채야 네? 너 등수 다 나왔지? 너 2 들어갔니? 2는 들어갔죠? 예. 오케이 잘했어. 잘 봤네. 응? 왜냐면 너랑 점수 거의 비슷한데 중간 때 너보다 좀 못 봤던 친구가 2가 따길래 일단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야. 딱 이맘때 있지. 딱 이맘때 니네랑 상담하잖아. 그러면 너네들 뭐 남자애들이든 상관없이 다 상담을 하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면 수학 어렵긴 한데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알았어요. 성적 올려볼게요. 이게 되거든. 이제 한 학기 끝났잖아. 그러니까 수학 말고 나머지 과목들 막 다 잘 보진 않았을 수 있거든요. 특히 너네는 덜한데 막 광주고 남자애들 막 심한 애들은 수학은 뭐 한 60점 맞아보고 지구가 아니 통합과학 막 18점 이렇게 맞아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고2는 그게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고2가 20점 딱 끝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절반의 내신을 채웠단 말이야. 남은 건 절반밖에 없거든? 근데 사실 절반이나 남은 데가 맞긴 한데 약간 이제 내 등급이 거의 확정이잖아. 니네는 5등급제라 좀 비교적 점수 느낌이 덜할 수 있는데 얘네 기준에 9등급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미 1년을 다 봤더니 그게 한 5.3 이렇게 떴어요. 너네로 따지면 평균 3이란 소리거든. 그냥 등급이 3 정도가 딱 떠있어. 한 번 한 학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3번에 4번, 5번 6번을 봤네 시험을. 6번의 시험을 다 봤더니 이렇게 뜬 거야. 남은 시험 4번이잖아. 그리고 퍼센트상으로 절반이거든. 네가 여기서 나머지 전체 1 맞으면 얼마 뜨는 줄 알아? 합치면 6.3 나누면 3.15 이렇게 뜨거든. 이 나머지 전부 1 맞는 거 되나? 잘 모르겠네. 그래 해갖고 3.1로 나오면 대학을 잘 가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부터 뭐해요?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 실제로 이제 졸업할 때까지 보시면 고3 1학기까지가 이제 니네가 시험법에 딱 들어가잖아. 근데 거의 마음이 꺾이는 시점은 딱 내년 요맘때부터 꺾인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하다가 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부터라고? 내년 요맘때부터. 빠른 친구는 그때부터 손절치고 갑자기 정시한다고 넘어가시고 좀 느린 친구도 거의 한 학기 그렇게 다니다가 3학년 되자마자 정시로 넘어가거든. 그리고 장담하는데 고딩 때 수시로 못 가는 데는 보통 정시로 못 가. 보통이야 보통. 보통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태 괜찮죠? 최대한 이학 기준을 많이 올려놔야 돼. 최대한. 내가 대학 좀 더 잘 가고 싶다. 그러면 쌤 제가 예를 들어서 전 과목 쭉 있었잖아. 전 과목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3분 44, 3분 4 뭐 이렇게 떴네요. 너네 기준으로 이렇게 떴네요. 그러면 대충 평균이 4점 얼마, 3점 얼마, 3.5 이렇게 되겠지. 니네 6등급제로 요 점수 환산을 하시면 얘가 거의 6.3 이런 느낌일 거야. 6등급제 정도일 거야. 그러면 내신으로 가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정도는 아니고 한 2, 3 이렇게 하자. 요 정도예요. 그럼 얘 바꾸면 대충 한 2점? 한 3? 이렇게 나올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를 9등급제로 바꿔서 보시면 얘가 한 4.5쯤 뜨는 친구인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약간 그런 감이 일단은 있으셔야 되고 요게 다음 학기까지 만약에 이어지잖아? 상관없긴 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너 대학 잘 가고 싶은 욕심이 강하니? 너 서울대 안 가면 죽을 거야? 혀 깨물고? 그런 거 아니잖아. 큰 그런 게 없는데 얘 약간 본인들만의 마지노선이 있거든 보통.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진짜 못해도 여긴 가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딱 했는데 예를 들어 은채가 가천대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못해도 가천대 가고 싶을 수 있잖아.
그렇지? 가천대 가야지 했는데 너가 1학년 다 끝나고 났더니 내신이 요게 그대로 유지면 경화여고잖아. 갈 수도 있겠다. 좀 더 낮춰야지. 한 5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도 좀 나오는 느낌, 한 2.5 느낌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가기 힘들 수 있거든? 학종이 어떠냐에 따라 모르겠지만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1학년이 딱 끝난데 이랬잖아. 그러면 지금 딱 2학년 넘어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남은 1학기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막 이 생각을 해. 올리면 되겠지 이래. 그 생각을 딱 한 학기 하고 열심히 해. 그래서 성적이 실제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적 살짝 오르면 한 4.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 한 학기에 이만큼 오른 건. 진짜 잘했단 말이야. 너 위에다 한 60명씩 날리고 온 거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2학년이 딱 끝나서 20점 되잖아. 답이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러면 하기 싫어져.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최대한 이해할 걸 네가 많이 맞춰놔야 느낌상 이제 나 좀 더 하면 이거 유지하면 조금 더 올리면 요 생각이 그대로 가거든.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인드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 진짜로. 마인드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서 그 마인드 차이가 어느 시점에 뭐가 나올지 벌써 보이거든요. 남은 2학기가 좀 그거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자, 점대칭 한번 얘기를 쭉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대칭은 총 4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X축, Y축, 마지막으로 Y는 X 이 3가지는요 선대칭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원점은 점대칭이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제 얘가 그런 걸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야 지금. 여기도 지금 결국에 뭐예요? X축, Y축, 원점, Y는 X 이러지. 선대칭, 점대칭 섞여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하면 내가 칠판에 쭉 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보면 좋으니까. 일단 기본은 이렇게 들어가. 나는 대칭 설명을 무조건 이렇게 할 거거든. 대칭 설명을 이 정도 수준 말고 훨씬 어렵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힘들고 지금은 이 정도만 하자. 대칭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전에 하는 평행과는 다른 얘기야. 점평행과 도형평행은 평행이동의 대상이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대칭과 선대칭은 대칭시키는 기준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칭시키는 기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선대칭이라는 친구부터 생각을 해보면 선대칭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런 식이란 말이야. 똑같이 점대칭도 대상이 어디로부터?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야. 대칭 자체는 그런 의미야. 근데 그 대칭을 빠르게 시키는 게 내 목표잖아. 맞아요? 그럼 일단 도형적인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선대칭이라는 친구는 데칼코마니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모르진 않죠, 데칼코마니를. 맞아요? 데칼코마니 뭐야? 너 유치원 다녔어? 나 유치원 때 했는데 종이를 쭉 펼쳐요. 한쪽에 바늘을 딱 접었다가 핀 다음에 여기 물감을 쫙쫙 짜잔 양쪽이 똑같은 이렇게 되는 게 데칼코마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선을 가지고 접었다 폈을 때 나오는 모양을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서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겨 있었어. 그럼 너를 대칭시키고 나면 이렇게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뭐라 부르겠다? 선대칭이라고 부르겠다. 이 정도인 거잖아. 어려운 얘기 없죠? 점대칭 빨리 하는 걸 좀 얘기를 해줄게. 점대칭은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야. 너라는 점이 있고 여기 이런 도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좀 점대칭이 된다는 건 이런 얘기거든. 너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 너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 너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결국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띵띵 얘기 너 이렇게 같은 그런 거리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빠르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도형을요 너라는 점을 기준으로 몇 도? 180도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보이려나? 보이지? 되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이 도형을 너를 기준으로 180도가 판이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 우리가 무슨 대칭? 점대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 점대칭이구나 확인 좀 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180도 회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 이래. 그러면 이제 문제로 딱 여기로 넘어와서 보시면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 y는 x대칭 이렇게 들어있잖아. 요 대칭들도 정확히 그림상 너를 뒤집는 거 다 이런 얘기겠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원점 대칭도 점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쭉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런 거구나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림상 변하는 거 좋은데 이제는 식으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식 표현할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그냥 칠판 써버릴게. 얘 점이랑 도형의 평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 180도 회전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점평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 선평행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들어있잖아. x축 대칭할게 하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점이 너라는 값을 기준으로 내려오죠. x값이 변할 필요가 있나? x값은 변할 필요가 없거든. y값이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x축 평행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x축 평행은 y를, 그럼 y축 평행은 x를 바꾸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y는 x, 이게 중요한데 y는 x는 x를 누구로? y를 누구로? x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하겠다는 게 너가 하던 역할을 내가 할기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a, b였잖아? b, a로 바꿀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선평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와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 배울 건 원점 대칭밖에 없잖아. 원점 대칭은 결국에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너가 일로 내려갔지. 그럼 돌린 것도 맞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x축 대칭을 시켰어. 너를 y축 대칭 시키면 넘어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x축이랑 y축 대칭을 뭐 한 거예요? 두 번 시켰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 그래서 얘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네 가지 행동들을 하시면 되는데 점이라면 좌표에다가 오케이? 쭉 넘어가서 도형이라면 누구에다가?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냥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있는 내용들 계산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3,1이었어. x축 대칭했다. 몇 컴마 몇이야? 3,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y축 대칭이야. 마 3,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원점 대칭이야. 그럼 마 3, 마일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넘어가. 이거까지는 할까? 1,3이야. 여기까지 쓰겠죠. 맞아요? 그렇구나. 괜찮지? 그 다음 거. 여기 있는 거 대칭한 좌표 너네가 하세요. 넘어갈게. 쭉쭉 넘어가. 똑같아. 넘어갈게. 오케이? 넘어갈게. 쭉쭉 넘어가. 오케이. 다 끝낼게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도형 대칭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 너라는 도형이 있었잖아. x축 대칭 아래 x축 대칭은 y를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요거였지. 그럼 y 자리에 누구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니까 2x 플러스 3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 끝. y축 대칭 아래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원점 대칭 아래요. 그럼 둘 다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y는 x는 yx의 자리를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까먹었다. 2y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특별하고 너무 어렵진 않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끝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개념 25가 나오는데요. 우리 대면은 오늘 진짜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나, 둘,
하고 쭉 문제는 오케이. 이건 숙제로는 안 할게. 하고 다음 시간에 집합 나올 수 있겠다. 아 너무 쉽고 막 재밌고 그런다 그렇지? 선생님 네. 추워요. 아 추워요? 예. 그 자리가 춥더라고. 바람을 아무리 약하게 틀어놔도. 자,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너라는 점을 대칭 뭐 이렇게 시킬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원점, 뭐 어떤 축 이렇게 정해진 거 말고 다른 지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다른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은 뭘 하자가 맞냐면요. 사실 내가 이거 너네가 정 원하면 정말 다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 좀 해줄게. 이거 좀 중요해서 한번 말은 해줄게. 이제 결론적으로 저기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이야. 대칭 이동의 핵심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다잖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 칠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뭐뭐로부터 거리가 같다 했지 계속. 그러면 어떤 점을 갖고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숫자로 좀 볼게요. 만약에 너가 갖고 있는 점 P가 딱 여기 있었어. 근데 요 P라는 친구가 1,2였다. 근데 여기에 기준점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기준점 A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3,5야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너를 이 점으로부터 대칭을 시키면 같은 거리만큼 그대로 이곳에 있었겠죠. 너 얘가 궁금하고 너 모르니까 Q라고 잡겠지. 그럼 요 좌표 얼마일 것 같아? 상식적으로 X축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갔어요? 이만큼 갔죠. 여기서 얼마큼 갔어? 3만큼 갔죠. 그럼 대칭 이동이라면 요 거리라도 같아야 되지 않겠어?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면 얼마야? 5, 여기 얼마야? 3. 그러니까 여기는 3 올라갔어. 3. 8 이렇게 나오겠죠. 너가 끝이야.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싶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보니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뭐 저렇게 나오겠대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 P좌표를 이제 숫자로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x, y라고 두자. 오케이? 그럼 너를 평행한 이 친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너를 평행한 이 친구는 6-x, 10-y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진짜요? 봐봐. 우리 아까 여기 2, 3이면 2, 3이었지. 그럼 여기 밑에가 얼마고? 최종 4고. 그렇지? 여기 이만큼이 얼마야? 최종적으로 6이었죠.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제 x로 변했다면 이 친구가 6-x여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두 개를 빼면 6이 나오겠지. 6이 맞아요? 이 친구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겠죠. 그거의 절반에 있는 좌표 아니야? 맞아? 그냥 결론은 이렇게 되거든? 갑자기 문자로 바꿔주니까 너 좋아하네? 한번 볼게요. 다시 P 1,2 A 3,5 Q 5,8 이 상태였어.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 둘을 합친 거의 절반. 그렇지? 둘을 합친 거의 절반. 그렇지? 그럼 얘가 바뀌었다. 너로 x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y로 바뀌었다. 그럼 둘을 합친 거의 절반이 얘여야 되니까, 그렇지? 절반하기 전에 6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6이 나와주려면, 합쳐서 6이 나와주려면 얘는 6 빼기 x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을 합치면 6, 거기 절반이 3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1, 5 합쳐서 나누면 3이죠? 그렇지? x, 6-x 합치면 6 나누면 3이죠? 이 친구 10-y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조건을 보고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렇거든. 봐봐. 좋겠어서 f 함수로 표현을 해주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f 뭐 예를 들어서 2-x는 f 2 플러스 x야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중에 줄 때가 있거든요. 니네가 만약에 고2가 되고 올림포스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능 특강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안 될 거거든. 이런 게 나올 거거든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들끼리 뭐 하면? 더하면 문자가 사라지지. 맞아? 더하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죠. 그 나오는 숫자의 절반을 딱 때리면 이만큼 2가 뜰 건데 너가 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여기가 x였지. 너 여기가 누구였어? 6-x였지. 더하면 6이고 절반 때리면 축이 되잖아. 맞아요? 다시 너를 더하면 10 나오고 절반 때리면 축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축이다? x는 2를 뭘로 간다? 축으로 간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행동을 연습을 시키고 싶다는 거고 점에 대한 얘기든 함수에 대한 얘기든 정확히 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얘네가 괜히 표현 이렇게는 좀 어려워하거든. 너네들에 대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찾겠다는데 일단 필요 없는 얘기고 필요 없다고 하면 좀 그러려나? 필요는 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괜찮을 거야. 너를 얘를 기준으로 이동시킨다며. 그렇지? 점끼리니까 문제는 없는데 모르는 걸 설정하세요. 그러면 두 놈을 더하고 절반 때린 거 다시 두 놈을 더하고 절반을 때린 요 친구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얘가 기준점이죠. 아 그러니까 너랑 똑같단 말이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냥 결국에는 두 점의 가운데가 얘야. 두 놈의 중점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더한 거 절반, 더한 거 절반. 그게 기준점이야. 정리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A 얼마예요? 지금 상황에서 A는 마이너스 2겠지. B 얼마예요? 3 나와야 되니까 저기가 4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정답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그대로 오른쪽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라는 점이 있는데 다른 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죠. 직선에 대해 대칭. 그럼 요 점을 모르니까 설정은 합시다. 오케이? 설정을 하면 중점이 얼마가 돼요?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 좌표들을 갖고 있는 게 너가 중점이야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쵸? 근데 저 중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당연히 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너를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식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2분의 3 플러스 b는 2 플러스 a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얘를 정리를 하면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날리자.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는 b 넘기면 b 넘기고 4 그러니까 2랑 마사 계산한 마2야 넘기면 5가 되겠죠. b 넘어왔으니까 a-b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누구? 너네 둘에 대한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는 다른 친구의 뭐가 된다? 쭉 이렇게 쓴 두 점이라는 친구는 띡 이렇게 들어서 수직이겠죠. 맞아요? 두 점의 기울기는 이 친구 기울기 수직인 거 맞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기울기를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 한번 해볼게요. x가 a-2분의 3, b-3 이렇게 쓰면 이게 기울기지. 맞아?
너라는 그 기울기는 말이야 지금 이 상태의 기울기 어떻게 하면 돼? 역수의 부호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나온 식을 또 전개를 하시면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B란 친구가 5라는 결론이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문자 2개, 식 2개,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벌써 보이네요. B 얼마야? 0이지? A 얼마야? 5겠죠? 그래서 A는 5고 B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끝내시면 되겠다. 뭐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마무리로 요것 좀 봅시다. 요거까지만 개념으로 얘기를 할게. 이제 끝났어. 니네 이제 1단은 끝났다. 자 요것만 들으면 돼. 여기 이제 작년 시험 기준으로는 사실 맨 마지막 단원의 맨 마지막 소단원이거든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니네 학교 일단 나왔어. 그리고 정확히 내가 친구들이 시험 전날에 할 거 너무 많다고 나올 만한 거 찝어주세요 해서 내가 나올 만한 거 다 찝어줬거든요. 당연하게 다 나오고요. 왜 나오겠니? 시험 어려운 것만 찍어주면 되니까 다 어려운 것만 찍어주고 그게 그대로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유형들 중에 어려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아이디어는 딱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 옛날에 이런 문제 하나 있었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때 했던 건데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B까지 딱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가는 길에 P를 한번 띵 아무데나 찍을 거다. 그래서 A, P, P, B 이런 거리가 생긴다 칩시다. 거리 제곱의 합 말고 거리의 합을 물어보면 P가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짧은지 알아? 문제가 어떻게 하냐면 AP랑 PB를 구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 친구의 최소를 물어봐. 최소, 거리의 최소.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디 있어야 제일 짧을까? 그래서 이미 옛날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A라는 곳은 학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오케이? 그럼 B라는 곳이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야? 누구 집? 우리 집이 될 거야. 니네 집 말고 우리 집이야. 그런 상태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 집까지 그냥 가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그때 원체는 몇 번 데려다줬지. 주희로 할게. 주희가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계셨어. 쌤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주희네 집에 한 여기쯤 있었다 쳐봅시다. 그럼 나 혼자 집에 갈 땐 이 길로 가겠죠. 맞아요? 주희 데려다 주고 가면 어떻게 가야 돼? 찍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거리가 어떻겠어요 처음보다? 당연히 길어지겠지. 맞아? 주희 집이 좀 나랑 가까우면 괜찮을까? 의미 없는 소리죠. 맞아요? 주희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우면 괜찮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늘어나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집 학원에서부터 집까지 딱 갈 때 최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 집에 딱 주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든 어디든 상관없이. 맞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얘의 최소를 물어본다는 얘기는요. 얘의 최소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냥 A, B의 길이를 찾아와라랑 똑같은 얘기였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얘도 거의 비슷한데 딱 내용이 하나가 다르거든요. 내용이 딱 하나가 달라.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다 칩시다. 학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들려야 돼? 어디를 들려야 되냐면 우리 집을 가긴 가야 되거든. 집을 가긴 가야 되는데 담배가 다 떨어졌어. 담배를 사고 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어. 여기 길가가 있어요. 오케이? 나는 여기 있는 요 마트까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길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마트가 여기 있으면 좀 멀지 않니? 마트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좀 길이가 길어지지 않겠어요? 마트가 한 여기쯤 있으면 비교적 가깝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는 판단하기 좀 힘들겠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라는 친구, A라는 친구부터 B라는 친구까지 가긴 갈 건데 반드시 한 군데를 뭐 해서?
찍고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 튕겨 나오는 그런 케이스일 때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이 점을 새로 설정하자는 계산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한 아이디어 딱 하나. 너라는 집을 뭐 하겠다? 대칭시키겠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다 지워야겠다. 자, 길가가 딱 있어요. 여기가 학원이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좌표로 갈까? 여기가 지금 집이었던 거였었지? 집, 여기가 집을 형상화한 곳, 뭐 이 정도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마트였다면 원래는 띵 갔다 띵 내려오는 구조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렇게 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너라는 거리랑 너라는 거리가 정확히 뭐 해야 돼요?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대칭했을 테니까. 그럼 나는 파란색 두 개를 더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더했다고 보는 게 맞아? 파란색, 빨간색 더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게 보여요? 너로부터 너까지 직선으로 딱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 지점에 누가 있으면 제일 좋겠어? 마트가 있으면 제일 좋겠어 이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결국에 저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점길이 있는데 한 번 찍고 가는 상황에서 아닌 너를 대칭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뭘 구하자? 거리를 구하자 하는 문제로 끝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명확히 이해되면 엄청 어렵진 않은데 초반에 하시다 보면 실제 문제풀이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참고 좀 하시고요. 작년에 실제로 시험 나왔던 건 딱 요거였어.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세팅되어 있고 길이 나중에 니네가 계산해봐. 이 점으로부터 해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까지 올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최소 거리 찾아라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를 대칭한 이 점이 있었다고 치면 또또또또 요거 하나 나오겠지. 너를 대칭한 요 점이 있었다 치면 다시 또또또또 이렇게 나왔다 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면 돼? 한 큐에 이어버리면 제일 짧은 거리 이런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계산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0,3과 4,1 딱 한 우리 두 문제 정도 하고 오늘 끝낼게요. 오늘 지금 많이 나왔다. 0,3, 4,1 너네들을 가지고 합쳐갖고 최소값 좀 구해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 뭐 하시면 되냐면 결국에는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쭉 X축 하나 있지? 이렇게 Y축도 하나 있겠죠? 0,3이면 여기 어딘가가 A라는 거지. 맞아? 그럼 4,1, 4,1 여기 어딘가 B였겠네요? 그리고 X축을 찍고 오라 그랬지. X축을 찍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선분이 이런 느낌의 모습일 거거든. 아우 헷갈린다. 어떻게 하자? 이 B라는 친구를 평행해서 B 프라임으로 바꿔버리자. 오케이? B 프라임은 4,-1짜리인 거 맞죠? 그러니까 두 직선을 뭐 하자? 그어버리자. 이 선이 뭐 하겠어요? 제일 짧겠죠?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0,3과 4,마일의 거리가 돼버릴 거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오랜만에 좀 해보자. 너 빼면 4 제곱하면 16, 너 빼면 마사 제곱하면 16 두 개 합치면 32, 루트 씌우면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4루트입니다. 계산을 끝! 이 정도 문제거든요. 아이디어가 어렵진 않죠? 오 신기하다 싶을 수는 있어도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를 해줘야지 좋아할까? 요걸로 한번 할게요. 69번. 이번에도 똑같아요. 점 두 개 있고 무슨 축 위에 점? Y축 위에 점 있죠. 그리지 않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할게. Y축 위에 점을 띵 찍었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한 친구를 대칭시키자가 되겠죠. 그리고 무슨 축에 대해? Y축에 대해 대칭시키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B를 대칭시켜볼게.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X의 부호를 바꿔야 되지. 그럼 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 상태에서 A라는 친구는 1,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 B'의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를 구해보자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마이 빼면 3 제곱하면 9 더하기 1에서 마3 빼면 4 제곱하면 16의 루트니까 거리가 5입니다. 써주고 끝나겠죠? 정답은 5. 어때? 아예 못할 거 아니지?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